예, 2월 3일 몇 가지 경제 뉴스 좀 볼게요. 1월 무역 적자가 126.9억 달러인데요. 뭐 127억 달러라고 하겠습니다. 127억 달러 적자면은 이게 아마 사상 최대일 거예요. 근데 뉴스의 보도가 막 되게 대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심각한 건데 나중에 좋아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반도체 수출액이 감소돼서 그런 건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유가가 1월 달에 되게 낮았어요. 한 70달러 부근이요, 75달러 부근이었는데 이렇게 낮은 유가인데도 무역 적자가 이렇게 큰 상태면은 유가가 좀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땐 정신 못 차리거든요. 이거 좀 심하더라고요. 이게 무역 적자가 이렇게 심해지면은 시중 은행에 달러가 좀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은 좀 안정적이라서 정부 외환 보유고를 굳이 그 시중 은행에 뿌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무역 적자가 이렇게 장기화되게 되면은 은행에 있는 달러가 모자르게 되면 외환 보유고를 푸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외환 보유고 부족 때문에 환율이 오를 수 있어요. 근데 2월 외환 보유고 발표는 전달 대비 전달 대비 약간 올랐어요. 외환 보유고가 정부 외환 보유고가.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그 경기가 계속 이제 침체 초기 단계예요. 경기 침체 초기 단계인데 이렇게 무역 적자가 크다는 거는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걸 좀 다음 달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역 적자가 심한 거가 어느 정도냐면은 2022년 1월 달 이후로 3월 달 흑자 살짝 나고 계속 다 무역 적자예요. 일단 다음 뉴스 좀 보겠습니다. 여기 공포화 탐욕 지수가 좀 그리드 단계에 약간 상단까지 왔어요. 72단계, 72인데 지금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당연히 푸콜 레이시오인데 이게 0.8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0.8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는 이게 지금은 강세를 예측하고 추세 추종으로 콜 쪽 베팅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이 콜 쪽 베팅한 사람이 많아져서 이제 하락 베팅에 대한 충분한 이제 그 기대 이익이 높을 때 이제 하락으로 전환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도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이거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 계속 꽤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지금 뭐 약간 여기서 약간 이상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어, 그 정크 본드 이제 비우량 채권 쪽에서는 슬슬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를 보실 텐데 10년, 2년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벌써 마이너스 영역에 와 있어요. 이게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거의 1년이 좀 안 됐나요? 1년, 1년이 좀 안 됐네요. 근데 벌써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마이너스 영역에 있거든요. 이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 영역대에 오고 나서도 좀 한참 랠리를 했죠. 그때는 랠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신호인데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뉴스를 볼게요. 그다음에 10년하고 3개월 장단기 금리차도 굉장히 깊숙하게 통계 작성 이래로 최대 마이너스 영역대에 있습니다. 이거가 어떻게 앞으로 그 시장의 유동성을 마르게 할지 좀 보겠습니다. 어제 좀 이제 오늘 업데이트된 거에서 좀 특이하게 보실 건요. 연준 총자산. 그러니까 이 대차대조표가 지금 QT 작업을 통해서 축소를 시키고 있는데, 847이었거든요. 8조 4,700억 달러여서 8조 4,300억 달러. 좀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그 뭐 유동성 완화 아니면은 뭐 긴축을 멈춘다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착실하게 긴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착실하게 긴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긴축을 생각보다 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월 950억 달러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속도가 나는지는 좀 약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월 950억 달러에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작년 10월 달만 해도 8조 8천억 달러 부근이었는데 지금 8조 4천억 달러. 그럼 3월 달에는 이게 또 8조 3천억 달러대로 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 한번 풀었던 유동성이 회수될 때는 다시 2위 여기 뭐 4조 달러 이렇게까지 오지 않더라도 충격을 세게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연준의 목표는 2조 달러대까지 낮춘다고 했거든요. 2조 달러까지.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땐 좀 힘들어 보이고 아마도 7조 달러 부근만 가더라도 뭐 시장에 엄청나게 곡소리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4.31 여기가 좀 너무 예쁘게 이게 힘이 모이고 위로 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뭐 완화책을 써서 이런 식으로 여기처럼 이렇게 레포 자금으로 풀어서 이렇게 낮추듯이 낮추는 걸 한번 해서 하방 배팅한 애들 다 죽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 금리는 현재 1.14.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계속 최근에 낮아지면서 여기 1.7 이렇게까지 갔다가 1.1로 내려오면서 이 기계적으로 퀀트 자금들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 뉴스를 좀 볼게요. 비트코인에서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이라는 사람이 구속됐어요. 얘가 누구냐면은 박민영이랑 뭐 사귄 걸로 의혹을 받았던 남자예요. 박민영이랑 같이 막 요트도 타고 했던 거 사진을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사람이 핸드폰 뭐 액세서리 판매했던 사람인데 이 강지연이란 여동생이 현재 그 빗썸의 사내이사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강지연이란 여자가 이렇게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게 다막 그 버키 스튜디오 이런 데 대표이사도 막 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금 자체가 제가 볼 땐 어디서 나온 걸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정치권과 연관이 있어서 그쪽에 로비를 하고 거기서 이제 얘네들한테 막대한 이익을 주고 뭐 이렇게 한테 되게 좀 정치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워런 버핏과 같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찰리 먼거 버크셔의 부회장이죠. 얘가 이 사람은 암호화폐는 도박. 이 사람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암호화폐 도박, 테슬라, 이제 사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암호화폐가 리스크가 크죠. 근데 이제 사실은 암호화폐가 탄생 배경 자체가 음, 현재 기존 통화 체제를 이제 좀 리스크를 잃고 나타난 거라서 이번에 찰리번거 말이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거는 나이지리아에서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6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화폐 정책을 도입하면서 그 기존에 풀려있던 국권 지폐를 신권으로 바꿔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권을 신권으로 바꾸면서 하는 거는 뭐 지하 자금을 실제 시중으로 빨아들이겠다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자꾸 이런 정부 통제의 중앙 집권에 의한 통화 정책에 위험을 느끼니까 비트코인을 사재기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김치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았던 적이 있는데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나이지리아에서는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60%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뉴스는 현대기아차에 관련된 뉴스예요. 위로는 테슬라가 있고 아래로는 중국이 있고 가격 경쟁에 치이는 현대차 기아차가 차가 좋긴 한데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고 있고 포드도 가격을 인하했어요. 근데 중국 차들도 지금 현대차보다 한참 가격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기존에는 나름 세그먼트 자체가 분류돼 있었는데 결론은 가격 전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도 가격 인하 고민해야 경쟁력 확보로 점유율 유지. 근데 현대기아차가 지금 약간 좀 불리한 게 있어요. 뭐냐면 현대기아차가 양극재 쪽이 니켈 기반이에요. NCM. 그리고 중국 자동차들은
그 뭐냐 인산철 방식입니다. LFT. 근데 요즘 리튬 가격은 요즘에 내려가고 있고 니켈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현대차는 좀 올라오는 추세고 중국 자동차들은 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일단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포드 테슬라가 시작한 전기차 가격 전쟁에 뛰어들어. 테슬라가 시작한 전기차 가격 전쟁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포드도 이날 전기차 머스탱 마크 2 크로스오버를 8.8% 가격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전기차가 이제 초기에 그 설비를 갖추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그 막대한 비용 때문에 가격을 초반에 낮출 수 없었어요. 근데 시장이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로 많이 팔리다 보니까 원가가 내려간 거죠. 그러면서 원가가 더 낮춰도 경쟁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는 거는 전기차 부품 회사들한테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보조금도 같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 다음에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는 이거 일봉인데요. 최근에 이 2022년 6월 달부터 보면은 여기가 갭이 떴어요. 갭. 이 갭을 메꾸는 자리가 2000 여기거든요. 여지점 이 지점 2600 정도예요. 2600. 근데 갭을 상단까지 메꾼다. 그러면은 265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죠.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2650까지는 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2650까지 가면 하방 배팅 했던 애들이 본인의 확신이 깨지게 돼 있어요. 확신을 깨지면서 여기서 손절 물량이 나오고 일시적으로 더 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뭐 이렇게 반등도 몇 번 오겠지. 이런 식으로 반등 오다가 이렇게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시나리오 보거든요. 3, 4월 달 되겠네요. 3, 4월 달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무역 적자도 더 쌓이고 여러 가지로 하락을 시킬 수 있는 뉴스가 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전 세계 요즘엔 주식시장이 다 체인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내리면은 또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악재를 또 만들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요즘엔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외국인들이 조율하기 쉬운 시장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악재가 뜨면은 외국으로 전염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미 걔네들은 악재를 미리 그 차곡차곡 저장해 놓는 거죠. 큰 세력들이 해외 시장에서 써먹을 악재들을 저장해 놓는다고 전 보거든요. 그랬다가 우리나라에서 악재가 뜨면 동시다발적으로 외국 시장에도 악재를 터뜨리면서 같이 내리고, 그러면 미국 시장이 내렸으니까 또 우리나라 또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메비우스의 띠처럼 미국이 내렸으니까 한국이 내리고, 한국이 내렸으니까 미국이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일단은 여기가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여기가 1번 산이 되고 1번, 그리고 여기가 2번 그다음에 여기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3산이 돼가지고 3산 3산이 되면서 이 급락 패턴으로 가는 그런 걸 좀 예상할 수 있고요. 이게랑 여기랑 비슷하게 있었던 게 뭐냐면요. 여기랑 지금 비슷했던 데가 2020년 2월 달이에요. 2월 달. 여기는 이제 그때보다는 약간 좀 작지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3산 패턴 하나, 둘, 셋. 근데 그때랑 좀 비슷해요. 그때도 여기 갭을 메꾸러 갔던 거고, 여기 갭을 메꿨었죠. 여기 이 갭을 메꾸는 자리가 여기였거든요. 근데 갭을 메꾸면서 하락이 나왔던 거고, 여기 갭 2020년 2, 3월 달과 되게 비슷합니다. 이 갭을 뚫고 가느냐. 근데 지금도 이 갭을 메꾸는 작업으로 전 보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이 생각보다 좀 길 수 있다. 한 달 가까이 갈 수 있다. 한 달 가까이. 이, 이 갭을 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갭을 선을 그으면은 여기가 이기거든요. 여기 최소한 2000 여기가
2630. 근데 2630보다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돌파를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로는 이 정도까지 2700 근처까지도 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하방 배팅했던 애들이 다 죽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하방 배팅했던 애들이 죽고 다시는 숏을 칠 생각을 못 할 때 자기네들이 이제 하락을 시킬 거라 봐요. 3, 4월 달 되면 더 안 좋은 하락시킬 재료가 나타나는 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최소 한 차례 더 하고 한국도 한두 차례 더 할 겁니다. 그러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더 많이 마르고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 금융권 쪽에선 대출이 더 안 나오겠죠.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도 회사채를 발행을 하려면 상당히 높은 금리를 줘야 되고 높은 금리에도 그 파산 위험 때문에 회사채 공모 흥행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하락시킬 요인이 충분해집니다. 지금은 숏을 치는 세력들도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이번에 정부에서 10월 달에 회사채 안정자금으로 6조 원을 풀었어요. 근데 그걸 좀 재미 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락을 시키게 되면은 그 다시 한번 또 재미 봤던 걸 또 써먹기 때문에 하락을 시킬 때 파워가 약합니다. 그래서 하락을 시킬 때 천천히 하락시키면 안 돼요. 빠르게 하락시키고 정부 대책이 나오면 잠깐 하락시켰던 세력들이 멈추고 이걸 반복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코스피 차트 흐름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정부 정책 그리고 경제 뉴스를 계속해서 그 트레일링 하면서 여러 번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